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부동산, 원룸, 다가구 등 그러니까 우리 임대 계약 시 임대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좀 아직 모르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일반 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임대인이 나오지 않아? 보통 옛날 분들은 생각을 못해요. 우리 아파트나 이렇게 큰 거래시는 당이 나오는데, 보통 요즘 혼자 이제 1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학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월세로 할 때는 임대인이 거의 안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임대업자가 정말 최고라는 얘기들이 농담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계약서를요, 한꺼번에 다 찾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안 오시고. 예전 방법이 있고요, 요즘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 방법은요,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니까, 주인이 안 나오니까, 오시는 분이 있으면 위임장이 있던가, 부동산이 되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복사를 하던, 아니면 핸드폰을 받아놓던, 그리고 등기부와 같은 임대인 계좌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려면 이게 다 필요합니다. 자, 이게 옛날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개월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인의 계좌로만 돈이 들어가면은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임대인만 오케이를 했다고 하면은 이 계약을 위임했다는 내용만 오케이를 했으면은 통화를 해서 했으면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도 형식입니다. 계약서도 똑같아요. 형식이에요. 그냥 계약서를 작성해야 서로의 약속인 것 뿐이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거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없다, 이게 만약 임대인과 틀린 계좌번호라고 하다면은 이게 확실히 중요한 거죠. 등기부와 같은 임대인 계좌번호가 넣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그게 아닐 경우, 등기부와 같은 임대인 계좌번호가 아닐 경우는 이게 확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원본으로. 근데 임대인 계좌번호가 똑같다고 하면 솔직히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따지신 분이라고 하면은 다 원래 원본이어야 돼. 원본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돼. 3개월 이내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등기부와 같은 임대인 계좌번호면 이게 그리고 주인하고 통화만 하면은, 이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대리로 나온 사람이 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대리로 나온 사람이 돈을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면은, 이 서류가 완벽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옛날 방법이었습니다. 요즘 방법은, 이렇게 형식을 많이 했는데, 요즘 워낙 이게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스마트한 세상 아닙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요즘 방법은 임대인 이제 신분증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연락처가 넣어야 되니까. 근데 대신 주인이 안 올 때는요,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서 내용을 전체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 사람한테 위임을 했느냐, 아니면 중개업자에 위임을 했느냐 내용만 받으면은 그건 위임 받은 거라고 똑같은 효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한테 보낸 다음에 위임하냐,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에 위임을 하냐고 하면은 위임 받았다는 내용을 받고 그걸 이제 계약하는 세입자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거를 캡처를 해서 복사를 해서 주던가, 아니면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던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안 만나더라도요, 이 카톡이나 문자로 위임 받으면 됩니다. 이걸 또 모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 나온 거니까 스마트한 세상이잖아요.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나오라고 하죠. 부탁을 드려요. 제가 아까 말했죠. 전세도요, 월세랑 똑같아요. 임대인 계좌로만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형식일 뿐이에요. 형식. 임대인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임대인이 확실히 알았다고 하면은 어차피 나중에 경매나 들어갈 때 어디서 판단합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법원에서 뭘 보겠습니까? 통장까지 다 거래를 봅니다. 이분이 돈을 어떻게 넣는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입금할 때 호실로 입금하면 됩니다. 302호, 만약 예를 들어 302호 계약금을 듣던가, 302호 계약금 누구누구,
이름이 다 안 들어가면 302호 뭐 홍길동, 302호 계약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2호 잔금, 그리고 월세 낸다면 302호 월세. 이렇게 넣다 보면 그게 누적이 돼서 나는 세입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판례들이 계속 많아요. 선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등기부 같은 임대인 계좌번호 넣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불안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하시잖아요. 위임자는 인감증명서가 없다. 카톡이나 문자로 위임받으면 됩니다. 입금할 때 호실로 입금하시고요. 이러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중개업자도 주인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오신대요. 대신 우리한테 위임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저희도 바꾼 겁니다. 저도 이거를 어디서 들었던 거기 교육을 받으면 들었던 내용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남겨온 겁니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니까 옛날 방식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다고 막 계약 안 한다고 그거 부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옛날 분들은 그 고지시간이 있어가지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등기부와 같은 임대인 계좌번호 있으면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다. 같은 임대인 계좌번호가 없을 때 시 위임장은 인감증명서를 받는 게 좋죠. 그거 없으면 저희도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꼭 받습니다. 자, 들으셨죠? 임대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이거 들어놓고 내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이 없어. 그러면 위임관증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임대인한테 거기 문자나 카톡으로 이걸 위임한다는 내용을 저한테 받아서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부동산도 시급합니다. 이분은 제대로 아시는구나.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쓰면서 대접받습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들으셨던 내용에서 궁금한 거나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